극애들의 수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네네. 어린이날에 사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일정 있으시다고 해갖고 예. 저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 박 변호사님의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면서 아, 혼자 마이크를 지은- 독차지하더니 굉장히 맨 처음엔 좋아하시다가 네. 버겁다고 중간에 매우 빈자리가 많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어린이날 제가 또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내려놨어요. 제가 봤어요. 네. 네, 제가 페북에서 봤습니다. 네. 페북에서 사퇴했어요. 봤고, 네. 사퇴하셨고 탈당하신 건 아니죠? 탈당 안 아, 하죠. 평당원입니다. 평당원. 네, 평당원으로서의 평당원. 배교정군화 하시겠다고 네. 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대전에서 또 대전 가셨죠? 아 그리고 바로 애 데리고 대전 가서 놀다 왔죠. 놀다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당이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당이 매우 시끄러워가지고 네. 지금 어제 그거 보셨어요? 그 저기 두 분께서 김문수, 그 한덕수, 돈 얘기하시는 거? 김문수 네. 두 분 국회 그게 사랑제입니까? 사랑제에 있는 그 카페 야외 카페에서 한 60분, 68분 정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하시는 봤어요. 생방송을 틀고 예. 거기에 이제 중계하듯이 그 사실상 토론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화 승부가 음,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바둑. 그래서 바둑 올라왔습니까? 네, 올라왔어요.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네. 네, 조은현, 이창호 두 제자와 스승 간의 그 이야기, 세대 교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바둑에 요 승부를 막 보고 있는데 기자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때 그 생중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네. 영화 승부 보고 집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중계 보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하면서 그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승부를 잠깐 멈춰놓고 보면서 이제 네.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영화 다른 현실. 영화에서는 되게 그 스승은 제자를 키우고 제자는 스승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서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스승 세대에 계시는 두 분께서 아주 날것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날것의 이야기, 돈이 많이 들어요 같은 거 네,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영화 너무 다른 현실을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저는 그 두 분의 그 단판을 그걸 보면서 김문수 후보의 논리가 일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궁색한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됐었고 본인이 김덕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께서는 그리고 봤었던 국민들께서는 아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단일화에 찬성한다라고 하신 당원이 82%, 그 중에 11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그 단일화 해야 된다가 86%였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11일 전에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 말하자면 우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해야 될까?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11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오전 8시 반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본인의 로드맵을 냈잖아요. 14일에는 TV 토론하고 15, 16 여론조사 하자. 일주일 동안 뭐 각자 선거운동 하자. 근데 이게 어저께 그 메비우스의 띠와 같았던 그 두 분의 말씀 중에서도 왜 이제 와서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냐. 근데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전제 조건으로서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어제 한덕수 후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단일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당원들께서는 심지어 11일 전에 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만약에 정말로 선거운동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을 한번 확인하자라고 하면 5월 3일 날 전당대회 하고 그날 저녁에 만약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면 지금쯤 우리 TV 토론하고 여론조사 돌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동안에 약간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또 이제 저랑 박상수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이 소송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곧 그 점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후보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저기 그 경선에 참여했던 책임 당원들 주변에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리고 왜냐면 제 아내도 책임 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네. 책임 당원이 많고. 근데 그 책임 당원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투표를 할 때 여러 가지 판단 요인이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찍었다는 거죠. 저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아니었으면 본인은 한동훈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찍은 나도 억울하다. 그리고 저는 그 캠프에 계셨던 네. 이제 박상도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등한 최종까지 올라갔던 한동훈 후보는 솔직히 되게 억울한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해서 1등한 김문수 후보는 마케팅을 여러 가지 승리한 요인이 있겠지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고 오죽했으면 김문수, 문덕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냐고 했을 때 여기 세모를 들었잖아요. 네.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게 100% 승패를 좌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선에서 진 거잖아요.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표를 찍은 책임 당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는 거죠. 한동훈 후보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던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이걸 보는지는 저는 그거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 다툼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심 대 윤어게인. 그러니까 윤어게인 아스팔트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와 윤심의 지지를 받는 한덕수의 일종의 내전 같은 느낌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분명히 지난 겨울 아스팔트에 있는 윤어게인은 윤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그런 거였는데 또 윤심은 한덕수에 있는 것처럼 지금 김문수가 얘기를 하는 거나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한덕수에게 있다. 그거는 확인된 겁니까?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건 홍준표의 생각이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도부는 명백하게 지금 보면은 어느 쪽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지도부는 사실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뭐 교감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심 대 윤어게인이 왜 싸우지라는 그냥 물음표만 뜨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는 다 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현재 당내 구성 비율이 이번 2차 결선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약 45% 정도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 그 다음에 한 35% 정도가 지금 어찌 보면 쌍권이나 지도부, 그 다음에 윤심 직계, 친윤들 이렇게 지지하는 정도, 그리고 20% 정도가 김문수 후보와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을 지지하는 약간 자통당에 가까운 뭐 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그 을지문덕이라던가 뭐 김덕수 전략으로 그 35%와 20%가 힘을 합쳐서 55%가 돼서 45%의 한동훈 세력을 이긴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한동훈 세력을 빼고 나니까 35%와 20%가 싸우게 되는 건데 이 35%와 20%가 저희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단일화 이 사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따르는 이 20%는 생각을 해보니까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보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외치면서 부정선거도 외치고 이번에도 윤어게인 운동을 가장 격렬하게 했던 우리 보수에서는 가장 좀 행동하는 그러한 보수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여기서 끝낼 생각이 아니구나. 이분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을 전체를 이 광장에서부터 그 인원을 끌어들여서 차지할 생각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 그 과정에 지금 당권파와의 격렬한 그 싸움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당내 3대 개파의 3대 세력의 그 현 주소를 보여준 것 같다. 보여주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뭐죠? 박상수 대변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그런데 그 뭐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뭐 후보를 옹립했다. 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율 단일화 지지율에 보면 80%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뭐 윤 전 대통령이 밀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80% 이상 나오는 거를 보면 꼭 그렇게 봐서는 아니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요. 투표율 대비 80%를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당원들이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 투표하신 분들이 약 한 그게 하여튼 18만 표 정도 돼요. 하는데. 자, 80만 중에 18만 표예요. 근데 자 우리 80만 중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표가 몇 표냐? 24만 표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받은 표가 조금 더 많은 거죠. 물론 24만 표 중에 18만 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입증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쌍권 지도부가 그 18만 표를 가지고 24만 표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24만 표 받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뭐 단일화가 80%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다는 45%에 어찌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겼으면은 뭔가 뭘 당을 위해서 지금 후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후보도 못 낼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45%의 당심은 그 설문조사에 별로 응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별로 근데 응하지도 않았고. 설문조사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 달라서 저는 이번에 응답률이 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때는 링크를 보내면 본인이 편할 때 아무 때나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전화는 생방송 중이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화는 마침 그때 밖에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었는데 한 사람당 두 번밖에 전화를 안 했고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그 전화를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당에서 문자 메시지에 뭐 02 뭐뭐뭐뭐로 갑니다라고 하지만 요즘 워낙 막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나온 이번 투표에 뭐 몇만 표만 투표했다 이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투표 방식 자체가 너무 달랐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상수 대변인하고 정진회 그 대변인 말씀도 다 그 이해가 되고 다 그 논리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당원들이고 당 지지자분들이고 또 역선택 방지가 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그 부분들까지는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투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보면 사실 당협위원장들이나 지도부가 뽑으라고 해가지고 뽑는 그런
당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인 당협위원장들의 지시에 따라 뽑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공약,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그거에 따라 투표를 하는 분들인데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느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김문수 후보를 찍는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한덕수 그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해라 마라. 지금 그 사람이 입당을 했니 안 했니, 왜 지금 하니 안 하니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내걸고 당선이 됐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선이 됐을까? 그것을 제 의문을 갖는 거고, 그러면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으면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했다는 건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러면 11일 전에 단일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어제 회담에서는 왜 이제야 나타나서 뭐 청구서 내미는 거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에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없는 게 아닌가. 좀 이따가 11시부터 의원총회 하는데 거기에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아까 속보가 안 한다고 떴는데. 떴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이럴 거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차라리 이럴 제가 오면서 거면 받았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오늘이나 내일 다시 김문수, 한동훈, 네? 네. 한동훈. 조용술이 누구죠?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후보님 11시 의총 가는 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단일화 공약 빼고 네. 지금 상황 단일화 약속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넣고 아니면 빼든지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예? 김문수, 홍준표 다 넣고 그냥 원샷으로 경선을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공약을 넣어놓고 뺐잖아요. 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여론조사 경선이라도 빨리 당에서 돌리는 게 네.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그렇게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 빨리 하나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 넣고 한덕수 넣고 김문수 넣고 홍준표 넣고 다 넣어서 이제 패 다 까졌으니까 지금 빨리 해가지고 지금 단 1%라도 많은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빨리 후보를 내면 되잖아. 저는 지금 그렇게라도 하는 게 가장 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공약해놓고 지키지 않는데 외부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단일화 하니만이 이런 무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냐고요. 네,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로서 선출된 것은 김문수다라고 그때 선관위원장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탈락한 후보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은 문제가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도부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이제 경선 시작한 다음에 뭐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시류를 탔던 것이 김문수 후보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해서 당에서는 여론조사용 안심번호를 미리 받아놨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규정상. 그래서 전당대회를 미리 소집 공고를 해놓은 건데 김문수 후보는
이게 왜 당에서 이런 형태로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을 하냐, 나를 일방적으로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공천장이 김문수 후보 쪽에 안 갔다는 말이 김문수 네, 후보 맞아요. 캠프에서 나오는데, 공천장을 안 보내주고 당의 후보잖아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뽑혔는데 그거는 지도부가 의도를 거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고, 지도부가 의도를 드러낸 경선에서 그 경선판에서 홍준표 후보 말에 따르면 그 경선판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걸 역이용한 게 무슨 죄냐, 둘 다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무슨 공당에, 그것도 지금 제2당이죠. 국회 제2당의 기호 2번의 후보를 정하는데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무슨 하나의 상수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역이용한 게 뭐가 잘못이냐, 상수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애초 할 거였으면 한덕수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켜야 됐던 거 아니냐, 이게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가 사실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도록 판을 짜놓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후보들을 다 참여시켜서 돈 1억씩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어제 그 대화도 돈 1억씩 해가지고 3억이나 각 후보들이 받게 해놓고는 자기는 공보물 하나 나가는 것도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들어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후보로 세우겠다는 게, 그럼 뭐 당에서 내는, 제가 당비로 내는 당비들은 뭐 그건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로 단일화되면 내 당비는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당원들의 당원권에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이런 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100배 사과를 해야 돼요. 일단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저는 최악의 경우는 기호 2번이 안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기호 2번이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이 사태를 야기한 모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당원들과 보수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어떻게든 매조지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경선에서 뽑혔으면 경선에서 뽑힌 후보한테 공천장을 줘야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식으로 약속 어겨놓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하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겨놓고 그렇게 지금 버틴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책임지던 뭐 풀어내던 뭔 노력을 하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법원이 우리 당 후보를 정할 것이고, 법원이 우리 당 후보를 정하지 못한다면 후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후보 등록 기간 이후 나오게 됐을 때 민주당 후보를 못 낼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거꾸로 그냥 그대로 당하게 생겼어요. 진짜 기호 2번 후보도 내지 못하는,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좀 명분은 가지고 망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망하는 수준입니다, 진짜.